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신고 기한과 유사매매 사례라고 했어요. 그 신고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발생한 다른 사례에, 다른 유사한 사례의 매매 가격을 신고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도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을 철저히 지키셔야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절세의 첫걸음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은 20%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금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전세인 부채를 안고 부담하고 증여한다고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이 살짝 변경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양도 같은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양도는 2달, 증여는 3달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일치시켰습니다. 어디로? 증여로 일치시켰습니다. 늦게 신고하는 3개월 내에 신고하는 증여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일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이제 부담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시고 증여세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다음 상속세인데요.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일은 보통 증여계약일 또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일은 상속개시일이라고 해서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사망신고를 한 날을 말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데,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 등기를 접수하게 되면 그 접수일이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또는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을 인수해서 인도받아서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사용하기 시작한 날, 사용 개시일이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잔금청산일,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양도, 증여, 상속에 대한 신고기한을 잘 살펴봤습니다. 신고기한을 통해서는 신고기한을 놓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무려 20%입니다. 20%의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불성실 가산세를 피해감으로써 절세하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그 증여, 상속, 양도 하게 되면은 신고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매매 사례가 흔치 않은 경우, 매매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그 유사 매매 사례라고 해서 나의 그 부동산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람의 매매 사례를 찾아서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례 가액을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고, 네, 층수나 면적이나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유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 매매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적 유사 매매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유사 매매 사례 탐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사 매매 탐색 기간이 벗어나면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뭐 공시가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하는 경우는 감정가격,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사 매매 탐색 기간에 대해서 탐색 기간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신고 기한은 이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은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은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도 신고하고 증여세도 신고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로 통일됐습니다. 동일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일, 증여 접수일이죠.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전, 증여등기 접수일 전 6개월, 그 다음에 접수 후 3개월 사이에서 유사매매 사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금액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그 탐색 기간 내에 매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유사한 매매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사매매 탐색 기간이 있습니다. 그 탐색 기간 내에서 가장 유사한, 나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탐색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 전, 증여등기 접수 전 6개월에서 증여등기 후 3개월 내에 유사매매를 찾아서 그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여 전 3개월, 증여 후, 과거에는 증여 전 3개월, 증여 후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상속세와 동일하게 증여 전 6개월에서 증여 후 3개월로 탐색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속세는 뭐 개정되지 않아서 6개월, 네, 전후 6개월이니까 12개월간의 탐색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전 3개월, 후 3개월, 통산 6개월의 유사매매 탐색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사매매 사례 탐색 기간이 있는데요. 이 탐색 기간 중에서 기준일인 증여일이나 상속일이나 양도일에서 가장 가까운 유사매매 사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금액, 가장 가까운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금액이 둘 이상입니다. 여러 개 있을 경우는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잘 보시면은 증여나 상속, 양도 이전의 사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탐색을 해야 되겠죠. 탐색해서 가장 가까운 날의 유사매매 사례를 정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는 유사매매 사례가 그 증여, 상속,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도, 증여를 진행하시고 나서 기다리시면은 유사매매 사례 금액이 점점 높은 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신고를 빡 하시면은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유사매매 사례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금방금방 오르는 시기에는 증여를 하시거나 상속이 되시면은 또는 양도를 하셨으면은 신속하게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를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유사매매 사례의 경우는 타인의 유사매매 사례는 어떤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잔금청산일일까요? 양도의 경우는 뭐 잔금청산일일까요? 증여는 증여등기 접수일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탐색기간 내에 타인의 유사매매 사례가 있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유사매매 사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신고기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유사매매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